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오늘 시장은 참 위아래로 굉장히 변동성이 컸던 시장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많은 기대 속에서 시장이 출발을 해서 어떻게 보면 많은 유혹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장 초반에 시장을 보면서 굉장히 좀 많은 종목을 사고 싶고 그랬으나 특히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유혹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 관련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3단 상승이 일어난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보수적인 접근을 하고자 했고 오히려 반도체 장비 쪽, 반도체 소재 쪽을 차라리 이제 시장이 회복될 때,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오늘 하면서 그쪽에 대한 약간의 분할 매수 정도만 진행을 하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폐렴 관련주에 좀 집중을 한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략적으로 뭐 오늘부터 조정이 예상이 됐고 전강 후약에 장세가 이제 진행이 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주의를 하면서 시장을 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네요. 자, 바로 시황을 먼저 들어가자면 전일 미 증시는 중국 정부의 영래포 금리 인하 조치로 인해서 또 2일 동안 1조 7천억 위안의 유동성을 공급을 하며 시장 하방을 좀 방어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중국이 우한 폐렴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점을 좀 지켜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시장은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중국이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중에 하나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라는 기대로 좀 더 상승하는데요. 급격한 하락을 보인 증시는 한 방에 V자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주 전략대로 V자가 아닌 W자를 기대하면서 이 구간에서 무리를 안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구간에서 무리 없이 시장을 바라보고 눌림을 기다려서 매매를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구간까지는 우한 폐렴 관련주에 이제 이 구간에 우한 폐렴 관련주는 완전히 죽을 썼죠. 그래서 반격의 순간 마지막 설거지 작업이 이제 진행이 될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하시면서 각각 비중 조절을 좀 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전일 미 증시 보면 테슬라가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또 20%대 아주 대단한 상승이 나왔죠. 900달러를 넘는 폭풍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그로 인해서 나스닥이 신고가를 좀 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테슬라를 과욕을 국면으로 보고 너무나 올렸기 때문에 또 얘가 한 방에 떨어지지 않겠죠. 하지만 급등, 도지, 쌍별, 아일랜드 나오면 이때부터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고점에서 아일랜드 갭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고 너무나 단기에 많이 올랐어요. 이거는 쇼커버링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상승이다 라고 보여지고 그 외에 이제 뭐 마이크론 등 반도체 종목들이 나스닥을 견인했는데 일단 오늘까지 나스닥도 뭐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 조정 정도는 불가피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보면 기관의 공격적인 매도로 인해서 수급이 조금 불안한 요인이 있었는데 장 끝날 때까지 매도세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틀 전 단기 바닥권에서 기관이 바닥을 잡을 때 들어왔던 물량을 그냥 이제 단기 차익 물량으로 시장에 쏟아붓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고요. 지금 이제 이런 모습으로 전강 후약이 나왔는데 이게 쌍바닥을 그릴 때 이제 기관의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기관은 여전히 약간 시장을 보수적 관점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관도 쌍바닥을 노리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테슬라 효과로 최근 2차 전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옥석 가리기가 펼쳐지는 순간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예전에는 뭐 테슬라 관련주 해가지고 뭐 센트럴 모텍이 올라갔죠. 차량 경량화, 그리고 MS 오토텍 차량 경량화 올라왔던 부분에서 지금은 판이 2차 전지로 많이 갔어요. 2차 전지 핵심 종목들로 판이 옮겨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 부품주는 너무 많이 올라갔고 못 올라간 2차 전지 안에서의 흐름을 눌림을 지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이 아마 추세 상승이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번에 낙폭대 2차 전지의 저점은 잘 공략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최근 윤석열 관련주가 시장에 굉장히 강세였는데 오늘은 장중에 이제 홍정우 전 의원의 정계 재개설이 시장에 나오면서 KNN, 고려산업, 한국프렌즈 등이 좀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장중할 때 이제 KNN 상한가 모습도 보였는데 이낙연 전 총리랑의 이제 격차는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게 상승세가 이어질지 아니면 단기로 끝날지, 근데 한 방에 가지는 못할 걸로 좀 보여져요. 하지만 바닥권에서 있다가 오늘 거래량을 터쳤기 때문에 며칠 더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한 폐렴 관련해서 낙폭과대 기술 반등 구간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저점을 잡지 못하면 또 큰 손실도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저점 구간을 좀 잡아서 대응을 해야 되고, 마지막 내일이 26일이니까 모레부터 진단 키트가 민간 의료기관에서 사용을 합니다. 기존에 600명에서 이제 2000명을 하루에 진단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내일까지 해서 키트 쪽에 단기 반등도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우한 폐렴과 키트 쪽을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어쩌겠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 KM이라고 안 들어있나? KM. 자, 그러면 수급 보면서 종목들 마무리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수급이 좋았으나 기관의 공격적인 매도가 좀 나왔고, 코스닥은 오늘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IT 쪽에서 너무나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오면서 좀 하락을 좀 주도했고요. 그나마 외국인이 덜 판 애들은 그나마 조금 살아 있었더라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수 보기 전에 테슬라 주식을 한번 봐야죠. 엄청나게 비싼 테슬라죠.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높아 보였는데 오늘 24% 급등 보였었죠. 여기서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더 갈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게 과연 어디까지 갈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이제 뭐 주가의 고점을 함부로 예측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어렵고, 이때 나온 갭 이후에 엄청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바닥 구간에서 거의 이제 5배가 올라왔어요. 거의 5배가 올라왔고, 여기서 쌍십자가 나온다면, 쌍십자 나오고 이게 위로 가면 좋은데 이게 아래로 갭, 아일랜드 갭이 나오면 이때부터 주가가 흔들리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 반등 이런 식으로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완전 엄청난 상승 한번 봤고요, 저희가. 자, 그리고 또 지표를 하나 또 보고 가야죠. 자, 우한 폐렴 관련해서 지표를 우리가 체크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 리커버드 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은 거의 2배 정도까지 점차 범위가 넓어졌는데요. 문제는 확진 속도도 생각보다 빠르다는 겁니다. 하루에 5,000명씩 해서 어제는 한 3,000명인데 오늘은 5,000으로 조금 더 많이 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확진 속도가 생각보다 빠른 점이 좀 약간 문제가 되고, 충절 이제 귀향하면서 추가적인 확진이 나오면 한 번 정도 시장에 충격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에서 재조정에 대한
부분을 약간 고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외환 환율은 다시 조금 올라가는 거, 환율의 상승이 조금 부담이 되죠. 이제 환율은 1200원에서 더블치기를 하고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구간을 넘어야 진정한 바닥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들 보고 넘어가죠. 먼저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이 구간에서 단기 고점을 저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왜 그러지? 네, 삼성전자는 이 구간에서 단기 고점을 하나 받아들이는 게 어쩔지 모르겠어요.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싸움이 되는데요. 누가 이길지는 아직 모르죠. 근데 이제 고점 구간에서 충분히 삼성전자 또한 쌍바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는 전량 매도를 의견을 드렸어요. 시초가의 매도 사인이, 저는 하이닉스는 매도를 이제 시초가에 외쳤기 때문에 시초가 99,300원이네요. 99,300원 하이닉스는 매도가 오늘 됐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구간에서 쌍바닥 나올 때 다시 재공략을 해볼 수도 있고요. 여기서 쌍바닥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경우에 따라서 밀렸다가 가도 아무 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단기 반등 국면이 나왔고 이제 지수 조정 시에 기다리고 조정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체크한 이후에 대응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이제 공장이 정지를 하죠. 공장이 정지를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만들어진 이 기준봉의 중심선은 저는 크게 훼손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하락에 만약에 중심선을 살짝 이탈할 수는 있지만 다시 올라가는 시점을 매수 시점으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내려와서 다시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올해가 턴어라운드 기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현대차 쪽으로 이제 예전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코테실라 다음에 보는 게 LG화학과 삼성 SDI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보는 대형주의 스윙 종목은 현대차로 꼽고 있어요. 현대차를 본다라고 하면 동시에 볼 수 있는 게 많죠. 만도, 이제 자동차 부품 쪽 하단에서 이제 잡아볼 수 있고 현대위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를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진칼은 계속 끼고 있는데 오늘은 딱히 뭐 보고 매매는 없습니다. 하단으로 내려오면 한번 보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내려와야 됩니다. 하단으로 기타 법인이 조금 팔고 있는데 이거 조금 연속이 되는지만 좀 체크를 해보고요. 이 부분이. 그리고 삼성 SDI는 이제부터 이절가만 잡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31만원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이제 완전히 이탈이 나오면 전량 입절 처리를 하고, 종가상 이탈 없으면 일단 홀딩을 하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후에는 매수가는 이제 이 구간이 또 떨어지면 여기서 잡아야죠. 삼성 SDI는 잡힐 수 있을 것 같아요. LG화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단기 이제 고점을 찍으니까 한 번 더 올라갈 때 적절하게 매도 이후에 저가로 공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남선 알루미늄 따로 공략은 없고요. 이거는 21선 기준으로 놓고 봐야 되고, 써니전자는 오늘 패스를 좀 하고요. SKC, 코론, PI 눌림 구간을 좀 기다리고 있어요. 이 종목도 이제 이 구간에서 뭐 이런 눌림이라든지 추후에 21선을 닿는 구간이 온다든지 그때 이제 좀 기다려서 그때 타점을 좀 노려보고요. 코스모화학은 단기적으로 이제 포트에서 조금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이제 제외를 시키고 이런 구간이 또 오면 또 하단에서 좀 보면 될 것 같네요. 8,000원대 코스모화학은 8,000원대가 맥점 구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이 이제 조정받을 때 네, 보려고 하고요. 에코프로는 이제 형제니까 같이 좀 놓고 보는 걸로. 네, 형제니까. 자, 그 다음에 KMW는 오늘 매도가 됐어야 되고요. 오늘 KMW는 오늘 다 매도가 됐어야 됩니다. 이 종목은 오늘 매도하고 또 눌릴 때 이 구간에 또 쌍바닥을 잡겠죠. 종목이 쌍바닥을 잡으면 단기 트레이딩으로 계속 끌고 가시면 별 문제 없고, 호텔신라 기다리면서 네 있습니다. 이제부터 KM 마스크 관련주가 오늘 50 웰크로는 좋았는데 KM은 아직까지 크게 반등을 못했어요. 근데 이 어제부터 이제 더 아래권에 보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안 빠지기 때문에 네 이거는 11,250원부터 이 하단까지 해서 여기에서부터 이 구간이겠네요. 이 구간부터 이렇게 매수가 좀 됐네요. 이렇게 매수가 됐어요. 이렇게 매수가 돼서 일단은 네, 내일장 기다리고 있고요. 내일장 보고 있고, 3분봉 자리에서의 반등은 기술적 반등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른 종목들은 다 나왔는데 대장급 종목 중에서 안 나온 게 일단 KM이 좀 안 나와서 봤고요. 원래대로라면 50을 보는 게 맞죠. 원래대로라면 50이 대장이기 때문에 50을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라이브 하면서 의견 드린 게 50 정가 OK고요. 50과 KM, 그 다음에 KM 제약 이렇게 종가 베팅 후보군에 넣어서 종가를 들어갔고, KM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를 3270 했는데 장 막판에 이 대주주 매도 공시가 좀 나왔어요. 0.98% 21만 주 매도인데 사실상 이제 그 매도 수량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네 감내하고, 그리고 좀 위치 자체가 상한가의 첫 자리니까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기술적 반등. 그래서 기술적 반등 나왔을 때 또 얘도 단기 매도 처리를 하면 뭐 이 구간에서 그렇게 문제될 거나 이런 거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늘 뭐 매매를 했던 거는 미코를 매매를 했어요. 미코는 일지를 하나 볼까요? 오늘은 KM, 뭐 한창, 바디텍 매드에서 어제 말했던 바디텍 매드는 조금 더 수익이 더 많았고요. 미코는 조금 네, 매매 타점이 엉망이었죠. 미코는 좀 엉망이었어요. 이제 같이 한 거는 6,000원 이하를 같이 하자고 했는데 6,000원 이하 이 자리인데요. 6,000원 이하 같이 하자고 했는데 이제 제가 첫 자리가 엉망으로 들어갔어요. 여기서부터 들어가서 비중은 이 아래 구간이 많아서 문제는 없는데, 그래서 다 짧게 봤는데 그래도 이게 3%니까 이 정도 하고, 뭐 KM은 쭉 샀었고요. 그 다음에 바디텍 매드 같은 경우는 미코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하면서 이때 조금 들어간 거, 비중이 얼마 없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바디텍 매드 내일도 장 초반에 급반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 초반에 공략을 하고, 이게 이제 이런 테마 종목은 첫 장에 시세가 나오면 오후장에 눌릴 때 들어가면 안 돼요. 오후장에 눌릴 때 충분히 조정을 기다렸다가 장 막판에 들어가야 그나마 승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흥구석유 전일 종가 베팅 해서 오늘 매도를 때렸고요. 이제 이게 또 눌릴 겁니다. 이 종목은 또 눌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엘컴텍 후속이라 잘 생각하고 이 박스권 딱 쳐서 이 아래에서 사서 위에서 팔고 반복하면 됩니다. 한 가지 좋은 팁을 드리면, 중국이 이걸로 조정을 받으면 같이 조정을 받을 거예요. 자, WTI 보죠. 지금 급격하게 빠졌어요. 급격하게 빠지면서 얘도 급격하게 죽었죠. 이게 하락의 골이 깊으면 반등의 골도
급반등이 나올 거예요. 이런 급반등이 나오면 흥구석유가 단기적으로 심리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그래서 흥구석유의 데드캣 바운스를 노려야 됩니다. 노릴 거고요. 이거는 타점 잘해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증시가 아주 위아래로 요동을 쳐서 쉽지 않은 시장이었는데 힘든 장 버티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또 내일도 화이팅 하셔서 네, 즐거운 매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짱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